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 보면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저기는 뭐 악재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 사실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뭐 오늘도 크게 밀리고 있고 조정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사실 좀 이번 주 들어서 선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쪽이 지금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정작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해도 내일 이후에 뭐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반영하는 정도, 이 정도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미국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유럽 쪽의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최고치 기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상 최고다 여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독일 지수 보면은 2018년에 1월에 그 최고치 대비 한 1.6% 정도밖에 차이가 이제 안 납니다. 경제 지표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또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은 반등을 지속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도 이머징 내에서 또 차별화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언젠가 우리도 개선될 가능성을 논하자.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게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11월 초에 신고가를 기록하고서 반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남미 쪽을 보면 브라질, 뭐 대서양 건너서 유럽, 그리고 그게 이제 쭉 러시아, 인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중국 이전까지는 괜찮고 중국부터 그리고 그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이다. 결국 중국 경제와 상관도가 높은 국가들이 부진하다. 동남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역의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것인데 그러한 흐름을 좀 경기 흐름에서 찾아보려고 제가 지난주에는 미국하고 OECD 전체 경기 흐름을 좀 보았지만 오늘은 유럽 쪽 그리고 비회원국 주요 6개국 그러니까 인도,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딱 보면은 차별적으로 국가별로 번역별로 경제 블록별로 좀 차별적인 경기 흐름이 경기 선행지수에도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굵게 표시한 그런 녹색선이 한국의 경기 하향이 진행 중이다. 이것을 지금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OECD 유럽하고 동아시아 제외한 그런 주요 6개국 흐름은 맨 끝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 정도에 놓여 있는 것이고 턴을 하려고 보이고 있다. 이것이고 특히나 이제 OECD 비회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을 봤을 때 개별 국가를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가 제일 꼭대기에 좀 청색 좀 진한 청색으로 표시한 것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 몇 안 되는 나라죠. 한 10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라질이 제일 뭐 괜찮다. 뭐 경제에도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6월부터 위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지만 러시아 포함해서 위축 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절대 수치를 좀 따져보고 대외 의존도를 생각을 하면 결국에 상당수 국가들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그리고 한국의 경기도 바닥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좀 개선을 논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중국 쪽이 무역 분쟁 쪽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료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부진은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향후에 좀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특히나 오늘도 계속 외국인 쪽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 그 영향이요. 이것은 26일 종가로 이게 반영이 될 테기 때문에 26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지금 중반이니까 앞으로 한 3, 4일 정도는 좀
우리 자체적인 요인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반영하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정 요인도 있다라는 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하나하나 요목조목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슈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즘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워낙에 이게 이슈로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시장을 금리가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하는 바가 있는데 어때요?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시장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듯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리 영향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금 중립적인 그런 금리 전망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2%대까지 근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주 중반에 수익률이 1.9%까지 올라갔다가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페드워치 툴의 금리 전망을 살펴봐도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거의 없고 12월 FOMC 다음 달 동결 확률이 99.3%고 내년 3월까지 가더라도 동결 확률이 69%, 거의 뭐 70% 이상 되지 않을까 동결 확률이, 이렇게 보는 것인데, 결국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자꾸 거론이 되기도 하고 금리가 실질 금리도 좀 튀어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악재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채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요인이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된다, 이런 점도 있겠지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기 흐름이 반전이 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펀드멘탈 개선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물 채권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금리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단기물 쪽에서 나타나는 약세, 그러니까 금리가 약세니까 가격은 강세죠. 이 점에 대해서는 금주에도 미국 단기물 채권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 중반부터 내일 모레까지요. 그래서 FRB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안정권에서 등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좀 움직이면 좀 불안할 텐데 그것은 안정권에 있고, 실제 금리 흐름은 중장기 금리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자산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런 이유가 경기 반전과 펀드멘탈 개선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상승의 영향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 펀드멘탈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기업 주가에도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거가 있겠지만 향후 경기 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은,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 진입한 점이 참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금융업종에 대해서 규제 완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의 큰 흐름이 이러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런 백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3일 이후에 이 시장이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종목별 수익률들을 따져보니까 시가총액 상위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가 31.41%가 이번 주 상승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2.74%, 페이스북이 12.13%, 월마트 같은 경우가 신고가 내는 와중에서도 8.17%인데 JP모건이 23%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융주의 변화 요인이 채권 금리하고의 연관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대 마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융주가 항상 경기 외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경기 반전 시에서는 금융주도 상당히 탄력성이 좋아진다라는 점, 경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좀 시그널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과 금리, 그다음에 금융주, 아까 보신 선행지수, 이런 것들 주변 환경하고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만드는 또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려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내년 1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고 좀 아직도 선진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 정도로 인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머징은 결국에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글로벌 증시 흐름을 지금 살짝 보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바닥에서 턴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경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우리 시장에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좀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이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우려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우려감이 실제로 어떤 사고를 만들거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8월 19일 이후에 아까 비슷하게 미국의 업종이나 종목 상승률하고 비슷하게 구해봤을 때 11월 고점까지의 상승 구간 중에 상승률 상위 업종을 뽑아보면 의학이나 IT가 강세였다라는 건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업종 자체도 11월 들어서 또 추가 강세 보이면서 10%대 그리고 보험업종도 10%대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털 개선에 있어서 사고율 개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책의 도움도 좀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중장기 저금리 기조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이유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금리가 한국 쪽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까 말씀으로만 드렸지만 한국 금리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미국 1년물, 10년물 채권하고 우리 10년물 채권하고 국채 수익률을 좀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10년물 금리 자체도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이 등락률이기 때문에 절대 수치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을지언정 지금 변동폭이 있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반영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검은색 선으로 제가 표시한 1년물 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요인으로 아래에 쭉 깔려 있어서 움직이질 않고 있고 10년물짜리 이런 중장기물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도 있겠지만 경기 흐름의 개선을 반영한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 쪽도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 분쟁 해소되면 우리는 더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채권에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따져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역 분쟁 해결 이슈와 더불어서 경기 흐름에 그런 변화 요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사후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한 점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리 상승 이 자체가 추세적인 변화 가능성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금리 상승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반가운 흐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탄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점을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바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스멀스멀 올라왔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 이제 시점이 곧 올 것이다라고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사실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홍콩 사태가 조금만 잦아든다면 우리 시장도 반등의 기미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스피 그림을 하나 보면서 지금 상황하고 이런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하락 저항대를 벗어난 그런 코스피 흐름이고 무역 분쟁의 이슈가 해결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왜 무거운가 이걸 놓고 보면은 제가 그림에서 빨갛게 추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것이 저항대로 인식이 되는 그곳이고요. 수평으로 표시한 것이 지수대가 2222포인트대인데요. 그게 무역 분쟁의 이슈가 나타났을 때 하락갭을 만들면서 폭락이 한 번 나타났고
그것이 2019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 지수대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한 그냥 무역 분쟁 이슈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2222포인트대 회복, 빨간 수평선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정배열 추세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때 주가가 반락했었던 그런 지점들을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세 군데를 표시했습니다. 그게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121선을 돌파하고 201선을 돌파한 그런 시기에 저런 조정들이 나타났고 지금 오늘 시점에서도 그러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외부 요인들 많이 좀 시끄러운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조정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골든 크로스 때 나타나는 조정은 강력한 그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IT 쪽이 계속 업종이 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놓고 봤을 때는 IT 쪽과 더불어서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혜받는 그런 쪽 업종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 섹터 쪽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 부담 해소를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는 IT를 주력으로 하되 그 주변에 있었던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던 그쪽에도 이번 조정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편입의 비중도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